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다음 주가 황금 연휴입니다. 네.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5일이 또 어린이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퐁당퐁당 계속 이렇게 놀다 보니까 직장인들 뭐 여행도 많이 간다고 하는데 네. 저희는 뭐 놀러 못 가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황금 연휴의 노동의 가치를 알리는데 좀 주력할까 합니다. 무슨 5월 1일이 또 근로자의 날 아니겠습니까? 전 노동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더 인기 끄는 비결입니까? 그게 인기 끄는 거죠. 아, 그걸 근로자의 몰랐네. 날. 네, 노동절이 이제 5월 1일인데 사실 노동절 되면 뭐 많은 분들이 혹은 뭐 많은 뭐 뉴스나 언론에서 노동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 사실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여러 분야 다 힘들죠.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감정 노동자 그리고 의외로 또 저는 몰랐는데 요즘 언론을 통해서 IT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주당 뭐 100시간씩 일하신대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여튼 뭐 이 살아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과연 우리의 노동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모신 분들이 계시죠? 네, 전문가 한 분을 일단 모셨습니다. 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감정노동보호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정훈 팀장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IT 회사 직원에서 팟캐스트 진행도 하시고 지금 이제 IT 회사의 대표로 네. 계신 이 김재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김재용입니다. 네. 네, 우리 김재용 대표님은 네네. 그 무슨 회사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과외 중개 서비스를 하는 김과외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플레이스 5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스 플레이스 5. 네네네. 과외 중개요? 네, 과외 중개를 스마트폰에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렇군요. 네, 고무준 돈을 벌고 사교육 있습니다. 없애야 네. 되는 거 아니야? 네네. 없애주시죠. IT 회사 한때 직원이셨다 지금 이제 대표까지 네네. 대단하시네요. 올라가셨고. 네네.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저희 8명 정도 있는 아주 작은 회사고요. 지금 오늘 그 불쌍한 사람 지금 특집 네. 지금 해서 지금 초대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개발자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팟캐스트를 해서 좀 해볼까 하다가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네. 직접 차려서 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좀 됩니까? 아니요, 지금도 힘듭니다. 아, 또 안 되네요. 여전히 불쌍한 사람에 해당돼서 오늘도 이제 대표지만 실제로 뭐 직원들과 거의 뭐 비슷하게 일을 하시죠? 아, 그럼요. 어저께도 새벽 3시까지 하다가 좀 왔어요. 이런 분들이 다음 많아요. 아침에. 진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가산 쪽에 보면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공단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무슨 옷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가 참 많아갖고 거기에 여공들이 30년 전에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었는데 30년이 지나도 지금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만 좀 바뀌고 네. IT 업계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좀 쭉 해보죠. 일단 그 감정노동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감정노동은 일단 어느 직종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 편하겠습니까? 네, 뭐 오늘 이제 감정노동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러 나왔는데요. 네. 이 뭐 그 말씀도 좋지만 네. 드리기 전에 먼저 이게 우리가 노동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노동절이요? 하는 뭐 마음에 네. 제가 저 유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이게 외국 버전이 있고 한국 버전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외국 버전을 먼저 좀 진행을 좀 말씀을 잘해주세요. 드리면 준비한 게 있으면 거기 맞춰서 진행을 해줘야죠.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느닷없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외국에서 이제 산업화가 1800년대 굉장히 급속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노동자에 대한 권리 인식이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동 노동, 임금 착취, 네. 뭐 장시간 노동, 지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었고 그냥 참다 이제 더 이상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IT 노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장시간 노동이 그 뭐 지금에 있는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러면서 8시간 노동, 지금 우리가 주 40시간 하면서 이제 하루 8시간 이게 기본 노동 시간이 돼 있지만 그 옛날에는 8시간 노동 자체가
아주 그 따내고 싶은 쟁취하고 싶은 큰 주제였습니다. 이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1886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하루 동안 파업을 하면서 8시간의 노동을 주장을 하자. 네. 이렇게 이제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위를 이제 하고 있는 도중에 경찰이 어디선가 총을 쏘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6사람이 죽게 돼요. 어린아이도 이제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그 이제 죽음을 갖다가 애도하기 위해서 헤이마켓이라는 그 헤이마켓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는데 뭐 21만 명, 30만 명 이런 이제 사람들이 모였다. 그 모일 때 또 어디선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하면서 미국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자. 고 해서 이제 5월 1일을 그 1890년부터 메이데이라고 정해서 그날을 기념하고 사람들을 추모하고 그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노동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예. 전 세계가 다 똑같군요. 5월 1일로. 전 세계에 있는 노동조합이나 뭐 노동자들이 이제 5월 1일을 기점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국가의 이제 나라들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날짜들은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뭐 유급 휴무로 정한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쉬고 있는 거고요. 이제 공무원들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뭐 이런 그 내용들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무원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누구냐, 공무원은 뭐냐, 노동자는 뭐냐, 이제 이런 그 개념의 해석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보통 근로자, 노동자 하면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은 근로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저희요? 예. 저는 연예인인데요. 연예인이에요. 저 스타거든요. 뭐 일단 여기까지 유래를 좀 말씀드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네. 제가 또 근로자 노동자에 대한 차이점도 아니 근데 좀 그 설명을 노동자랑 드릴게요. 근로자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한자로 궁금해요. 보면 궁금하시죠? 노자는 똑같은 것 같고. 예. 일단은 저 달력에 또 근로자의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자꾸만 지금 뭐 노동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네네. 그 단어가 좀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구별을 못 해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념과 지금도 뭐 좌우의 대립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우리나라 굉장히 이제 좀 뭐 심각했었죠. 과거부터. 왜냐하면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이념적으로 대립이 돼 있었고 뭐 과거의 소련, 중국, 그다음 현재 이제 미국의 이제 신탁 통치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주된 사상들이 각각 남북을 갖다가 이렇게 갈라놓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지금 북한에서 많이 쓰죠. 노동이란 말을. 노동당도 있고 네. 뭐 동무, 인민 이런 게 사실상 그 해석을 해보면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데 우리가 네. 어깨 동무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들이 쓰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많이 배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근로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 뭐 일제 시대에도 이제 근로라는 근자가 근면하다 할 때 근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을 한다. 이게 이제 근로의 개념이고 노동이라는 거는 내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그러니까 나의 자발성이 들어가는 게 노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우울하고 어둡고 힘들고 힘을 쓰는 일. 뭐 이런 단어처럼 지금 각인이 되어 있고 근로라고 하면 좀 더 내가 뭐 밝은 일, 깨끗한 일,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좀 인식을 다르게 갖고 있죠. 구글에서도 노동을 치면 하이바 쓰고 헬멧 쓰고 이렇게 작업복 입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글로 치면은 양복 입고 있는 모습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요? 이미지 검색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만큼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근로와 노동에 대한 이 개념들이 굉장히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다. 뭔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노동자와 근로자 차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뭐 노동하면 조금 더 이렇게 몸 쓰는 일, 네네. 뭐 그리고 이제 근로하면 조금은 이제 좀 편한 일, 뭐 이렇게 이제들 생각을 하시는 그 이미지는 알겠어요. 근데 노동이랑 근로랑 사실상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 뜻 자체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동을 안 쓰는 거는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굳이 그러면 근로를 뭐 안 쓸 이유는 없지 않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요? 근로라는 의미는 그냥 근면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부려먹기 편한. 예. 맞죠? 그런 종업원의 게 의미. 많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의 이제 활동이고
노동이라고 할 때는 내가 스스로 찾아서 네. 내가 필요하기 실질적인. 때문에 그거는 해석한 거 구체적으로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그게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노동과 근로에 대해서요. 예, 예. 사전에 나와 있고 이게 제가 주장하는 얘기가 근면할 아니라 근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면하다는 게 네. 네. 나 스스로도 근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시켜서 근면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노동 근로라고 할 때는 네. 우리가 그 근로 계약 관계 그러니까 종업원 그러니까 네. 사용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된 이제 노동자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바대로 이 일을 하게 되는 수동성이 좀 더 많이 가미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할 권리 우리가 뭐 근로의 의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국방의 의무, 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게 있잖아요. 음. 대신에 거기에 또 대응해서 일을 할 권리, 그다음 네. 노동을 통해서 내가 인간다움을 추구를 해야 되고 각자의 노동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이제 물건들, 서비스들, 재화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삶을 영위하는데 거기에 노동이 서로가 이제 주고받게 되는 서로의 노동으로 각자가 어우러져 사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내 보람을 추구하고 누가 시켜서 방송을 해라, 뭐 가가지고 열심히 떠들고 와라 이거보다는 내가 좋아서 스스로 하는 게 훨씬 더 이 사람의 행복 추구와 관련해서는 더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과 근로의 개념을 네. 조금씩 우리가 좀 바꿔 나가자 하는 주장들이 그런 식의 많이 있는 만약에 겁니다. 반론이라면 비판이라면 네네. 노동이라는 거는 움직일 동자잖아요. 네네. 그 움직일 동자가 들어가는데 지금의 노동이라는 거는 지금의 근로라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는 근로도 굉장히 정신적인 일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네네.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이라는 게 안 맞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죠. 아우,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아 좋아요? 예, 예. 나 별론 것 같은데. 이게 근로기준법이죠. 어.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에 보면 예. 이제 법들은 목적을 정하고 적용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정의를 내리거든요. 네. 여기에서 쓰이는 단어가 어떤 용어인지 네. 거기 보면은 근로가 뭔지 이제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의미한다. 네. 근로라는 거는. 네. 그래서 노동에는 내가 몸을 쓰는 게 움직일 동자 같지만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고 하는 것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살아서 하는 활동 모든 그럼. 거는 다 움직이게 되는 움직이는 거예요. 건데 왜? 그래서 자 근로라고 적용을 해놓고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다. 그러면 뭐가 좀 이렇게 포괄성이 안 맞죠. 노동에서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이렇게 갈라져 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너무 억지로 법의 용어를 갖다가 끼워넣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노동으로 다 통일을 하자 그럼. 단어를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는 우리 IT 대표뿐이 없어요. 지금. 네. 아니 새벽 말씀 3시까지 많이 일하는 사람 드렸네. 굳이 불러가지고 네. 말 한마디 안 시키고 말이야. 힘드네. 그 우리 저 대표님은 네, 네. 실제로 이제 그 IT 업계에 많이 계셨으니까 8년 차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으로 일하신 게 8년 정도 된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일을 시작한 일을 지가 시작한 지 8년 정도 8년 됐고 됐고. 네. 창업한 지는 4년 차 됐고. 실제로 일하실 때 하루 몇 시간씩 일하셨어요? 그 상황이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네. 상황이 좋을 때는 이제 다른 업종만큼 이제 하는데 네. 이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제가 회사 화이트보드에다가 이제 출퇴근 시간을 적어놨는데 이게 네. 좀 자랑이 절대 아니지만 그때 출근 시간 10시 반, 퇴근 시간 2시 이렇게 10시 적어놨던 반에서 2시. 네,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런 그 사진을 직원들한테 압박용으로 쓰는 거 아니죠? 아니면 야, 나 때 이렇게 했어.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은 네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요? 지금은 오. 지금은 네. 아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IT 업계 다 그 법에 네. 따라서 움직입니까? 전혀 그렇진 그렇지 않죠? 않을 거고 이게 통계가 다르게 있는데 네. 보수적으로 잡으면 뭐 49시간 정도 IT 개발자들이 일한다고 하고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좀 더 믿을 만한 건 68시간 정도 평균 일한다고 와. 이런 통계 조사가 있는데요. 네. 네. 어쨌든 IT 근로자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야근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정이 촉박해요. 일정이 촉박한데 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공정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개발자가. 아.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 기간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급하게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앞에서 고치면은 개발자는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수정사항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다른 사람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자체가 많이 걸려서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두 번째는 뭐 업계 저가 수주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싸게 받아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는 그런 문제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야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열흘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도 그냥 위에서 한 5일 안에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이 그 IT 그 개발 업계가 네. 뭐 이게 대기업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고 네. 뭐 자기 자체 서비스하는 회사도 있고 외주 개발하는 회사도 있고 이런데 이제 외주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기간도 딜레이 되고 이제 가격도 줄어들고 이제 이렇게 돼서 네. 바쁜 상황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고쳐지기는 어렵겠네. 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어렵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IT 업계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근데 고쳐지지 않는 건 역시 그 구조상의 문제가 제일 큰 건가요? 뭐 예를 들면 하청의 재하청 뭐 이런 다단계 하도급이라든지. 네네. 그 부분이 사실 문제가 제일 큰데요. 네. 이제 이 IT 업계는 특이하게 이 계약이 갑을로 끝나지가 않고 네. 갑을 병정 뭐 무기 이렇게 이제 점점 뭐 이렇게 점점 가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원래 보통 이제 큰 프로젝트는 정부나 대기업에서 발주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자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자를 뽑아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삼성그룹에 있는 그 IT 프로젝트는 모두 삼성 SDS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삼성그룹 전체가 거기다 일감을 몰아줘요. 그러면 이제 삼성 SDS가 그게 다 매출로 잡히겠죠. 네. 삼성 SDS는 그럼 거기서 개발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SDS도 개발자를 뽑아서 개발을 한번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비율이 높진 않아요. 삼성 SDS는 다른 이제 큰 업체들 외주 개발 업체들한테 이제 입찰 계약을 이제 맡겨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삼성전자로부터 예를 들어서 한 100억에 이제 SDS에 이제 넘어갔다. 이제 이러면 SDS가 한 50억에 큰 업체에다가 이제 넘기고 그 업체를 이제 직원들이 관리하고 이런 식이 되고 그 50억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가져간 그 업체는 또 이제 작은 업체들한테 나눠요. 뭐 5억에는 뭐 여기 뭐 10억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고 또 한 20억 이제 먹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내려가서 결국에는 개인 한 명 아니 뭐 아주 작은 회사 한 명이 이제 거기 그 전체 그 프로젝트의 부분들을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와. 가장 작은 금액으로 네,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라서 실제로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이거 심각한 불균형이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아주 그 우리나라의 그 IT 그 붐 2000년대 초반에 네. 이제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 심각하네. 이게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IT 쪽에 있는 개발하는 분들은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생산해내는 뭐 컨베이어 벨트가 있다든지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시간을 딱 정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네. 몇 시간에 몇 개가 생산이 된다. 근데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 뭐 영화를 만든다, 글을 쓴다, 연구를 한다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그 과정이 정확하게 공정을 나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걸 찾게 되고 좀 더 수정할 걸 찾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재하청 같은 문제들도 보면 플랜트 건설이 있거든요. 큰 건설. 건설도 거기도 뭐 이제 어마어마하죠. 똑같이 재하청 네. 구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일 밑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냥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럼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이런 결국 이제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말고도 이제 우리 팀장님은 또 감정노동 보호팀에 계시니까 네. 감정노동자들도 이제 많이 실제로 만나시기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거의 뭐 서비스직이라고 보면 가장 뭐 쉽죠. 그러니까 유통업에서 판매 하시는 분들, 네네. 또 콜센터나 고객센터에 계시는 분들, 콜센터 힘들어요. 그럼요, 굉장히 힘듭니다. 네. 또 그 금융사 거기서 이제 고객을 대하는 창구의 직원이라든지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 보상하러 가는 사람, 뭐 증권에서 증권사 이렇게 손님 고객 응대하는 사람, 주민센터에 거기 앉아 거기 계신 이제 분들도 민원하시는 감정 노동자예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도 감정 노동을 많이 하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수도 검침, 가스 검침, 공영 주차장 여기 이제 시민들과 가장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감정 노동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내가 슬프거나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한테는 상냥하게 대해야 되고
뭐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많이 개선이 됐지만 콜센터 같은 경우는 먼저 끊지도 못해요. 아무리 이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얘기.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욕을 하고 이래도 끊을 수가 없게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왜냐하면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래야 왜냐하면 제공하는 품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은행에서 돈 맡기는 게 A 은행 다르고 B 은행 다를 수가 없거든요. 마트에서 물건 파는 게 뭐 이 과자랑 저 과자랑 동일하기 때문에 차별화할 수 있는 거는 서비스다. 그런 이제 마인드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그 미국의 그 항공사 네네네. 감정 노동자들이 아니죠. 자기 모텔에 뭐 끌어내고 하던데. 원래 이제 그 정확한 직무 개념으로 하면 네. 감정 노동자가 맞지만 아 맞아요? 예, 감정 노동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태는 아니었죠. 그건 이제 항공사의 횡포죠, 횡포.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그냥 끌어내고.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객이 또는 이제 이거 불량 행동을 하는 문제 행동을 일삼는 이른바 뭐 악성 고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뭐 성희롱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방어를 하는 게 우리는 뭐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나가는 거지 손님하고 막 싸울 수는 없어요. 서로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사람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방어 기제를 만들 거냐 그 이전에 어떻게 예방을 해줄 거냐 그런 대안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감정 노동이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건 사실 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정해진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 고객들에게 예, 예. 이게 주 업무라면 그게 이제 감정 노동. 외국에도 감정 노동자들이 있죠. 예. 이런 개념 같은 게 있어요? 개념이 이제 1983년도에 예. 미국에 있는 사회학자 혹실드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정신노동, 육체노동 네네네. 이외에 또 다른 노동이 있다. 이게 감정 노동. 그게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해서 이모셔널 레이버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 노동에 대해서 그럼 이제 개념을 만들었으니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감정 노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새로운 서비스의 상품, 노동력으로서의 이제 노동은 상품이 아니지만 노동력은 임금과 대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 노동 자체도 이제 임금과 교환이 되는 하나의 새로운 노동의 영역이다 하면서 연구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 이후에 좀 더 연구가 좀 활발하게 되어 왔습니다. 감정 노동의 이른바 가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꼭 뭐 무슨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뭐 사모님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IT 업계 근로하시는 분들도 워낙 오랜 시간 이렇게 일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럼요. 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없잖아 있죠. 네네. 그래서 뭐 콜센터 전화를 막 험하게 막 스트레스 푸신다든지 네. 이런 일들이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한 일하는 사람들 취업자 수를 보면 한 2,6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네. 네. 그 중에 800만 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어요.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의 규모가. 그러니까 거의 한 30% 가까이 되는 거고 서울에는 한 260만 명. 서울에 일하는 사람이 한 520만 명 정도 된다고 통계에 나오는 절반이에요, 그러면? 절반이죠. 서비스 업종이 서울 지역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딘가에 가면 고객이 되는 거고 어딘가 일터에서는 내가 또 그 서비스 제공한 노동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렇게 잘 배려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걸 요구하는 이제 그런 풍토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좀 올라가야 돼요. 뭐가 그 시민 의식 자체가. 뻔한 얘기하고 있어. 뻔한 얘기 하고 싶었어. 저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의 비위를 오히려 더 맞춰드립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그 네. 감정 노동의 가장 극단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직업군이 연예인이 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 일 안 할 때도 계속 나를 지켜보지 않습니까? 누가요? 시민들이 팬들이 누가 알아본다고? 죽겠어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항상 피해를 보고. 아니 심지어 저 박명수 씨가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이 성격이 막 되게 좋은 사람이 아닐 텐데도 네. 뒤에서 내 차를 박아도 아유 내가 잘못했다고 뒤에 받게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오히려 저 사과하고 자기 돈으로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싫어서 지금 최욱 씨가 안 뜨고 있는 거잖아 일부러. 그런 일 생길까봐. 약 올리지 마라. 정말 기분 엄청 안 좋으니까. 나 감정 노동자 아니다. 난 다 표출한다. 예. 그래서 이
IT 업계에 계신 우리 저 대표님께서는 네네. 직원들은 네. 그 정도 스트레스를 안 받게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노력을 매우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그렇다면 마감 일이 있어도 퇴근 시간에 퇴근을 시켜줘야 된다는 건데 기간을 웬만하면 밀어줍니다. 네. 기간을 밀면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지금 망해가고 네. 있어서 아. 제가 지금 오랫동안 저희 그 근로자들 직원들 편의를 봐준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옛날에 그 직원으로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고 그 다음에 회사 만들고 나서 처음에 또 외주 개발하면서 10시 반 2시 이렇게 근무 오랫동안 하고 이랬던 거에서 좀 힘들고 반성을 많이 했어가지고 지금은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니까 좀 네, 그래도 좀 직원들의 만족도는 좀 높아지고. 아, 그럼요. 고객 만족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잘 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겠죠. 네. 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이게 그럼요. 네. 직원들을 좀 어떻게 해주려고 하다 보면 네. 또 고객이 떨어지고. 네, 매출이 매출이 떨어지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영진 씨를 편안하게 해주면은 네. 청취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 네, 네. 그래서 내가 좀 압박을 좀 하면 이 형은 되게 싫어해요. 불편하고. 오늘 좀 압박 별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방송을 안 듣잖아 사람들이. 네. 이게 딜레마예요 사실은. 이 답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글쎄요, 이제 그 지금 대표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고용하고 누군가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같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쓴다. 내지는 이 사람의 노동력을 내가 공급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거나 뭐 어떤 가게를 열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든 간에 그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뭐 돈을 좀 주고 나서 그냥 일을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내가 잠깐 동안이라도 내 일을 위해서 함께한다. 그런 이제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미 그런 경험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경험을 갖다가 잘 우려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노동자들을 그렇게 빡세게 굴려서 그렇게 많이 표현을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야만 살 수 있는 회사면 그거 빨리 망하고 다른 사업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네. 저도 그럴 각오로 지금 네.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창업을 또 곧 조만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아, 이번 회사 망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이번 회사는 일단 그 좋게라도 한번 일해보자 행복하게 일해보자 이런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예, 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아주. 그 꿈은 바로 이루어질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말 개개인의 뭐 CEO 개개인의 혹은 뭐 대표 개개인의 어떤 인품이나 이런 거에 맡기기에는 예. 굉장히 좀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어떤 대표든 노동자를 이만큼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사실은 당연히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이고 네네. 그게 이제 법으로 원래는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같은 거. 근로기준법에 다 그 노동 시간이 다 정해져 있죠. 근데 그거 안 지키면 예. 심각하게 좀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제 그게 참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게 고도로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네. 또 경제적인 성장에 대해서 뭐 이 부모 세대들 또 기성 세대 기존에 이제 그 과정을 겪어갔던 세대들이 정말 참아가면서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우리가 일을 해왔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장시간 노동이 너무 그냥 보편화돼 있어요. 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동조를 정부가 이제 행정 해석이나 이런 걸 할 때에도 좀 더 그 장시간 노동에 그 부합하는 네. 그걸 약간 허용하는 쪽에 그 행정 해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경각심이 잘 못 느꼈죠. 법만 제대로 준수하더라도 사실 이런 일이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청에 재하청, 도급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을 못 받아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아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일종의 도급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용역을 주고 프로젝트 단위로 주기 때문에 뭐 근로시간이 얼마든 최저임금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책임을 원청이 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병정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도급 구조를 할 때에도 네. 거기에 정확하게 프로그래머든 개발자든 몇 시간 이상 쉬게 하는 그러니까 개발은 뭐 얼마든지 밤을 새서 할 수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연속해서 뭐 14시간은 쉬어라. 이제 보통 외국에 있는 드라이버들 운전
그 운수 노동자들이 그런 적용을 많이 해요. 네. 고속버스를 몰거나 화물차를 몰거나 할 때에 네. 이제 일정 시간을 운행을 하면 이제 몇 분 이상 항상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이 끝나면은 연속해서 13시간, 뭐 16시간 쉬게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관광 가서 한번 버스 한번 타보십시오. 가면 네. 느닷없이 그냥 버스 기사가 서요. 섭니다. 그리고 그 승객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의뢰 쉬는 거기 때문에. 그럼 길 옆에다 대놓고 그냥 기사는 뭐 잠깐 이렇게 뭐 존다든지 이렇게 쉬고 예, 있어요? 자기가 스트레칭도 하고 뭐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 담배를 피기도 하고 또 뭐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딱 쉬고 그다음 다시 출발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볼 때 와 이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들 받아들이는구나. 그 좋은 겁니까? 좋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운전 같은 경우에는 고도에 이게 집중력도 필요하고 주의력이 필요한데 졸음 운전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미국 도로는 진짜 졸기는 최고예요. 한 4시간을 갔는데 곡선 구간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계속 똑같아요. 안 잘 수가 없어 거기서는 진짜. 무조건 자는군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왜 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그냥 엑셀에 발 안 밟아도 일정 속도 가게 네, 해놓기도 하죠. 자, 일단 뭐 우리가 그 노동절부터 유래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아까 저 노동절의 유래를 듣느라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갔는데, 네. 그 우리 선생님이 서울 노동권익센터에서 네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하는 데인지를 안 물어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네, 서울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 그러니까 큰 대기업에 다니거나 뭐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보호 수준이 높잖아요. 급여도 높고 네. 복리후생도 좋고 뭐 이런데 이제 그래서 제외되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이제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고,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라는 노동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이제 낙찰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노동 상담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노동 교육도 나갑니다. 학교로 나가기도 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또 다른 사업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감정노동 사업이 새로 또 편성이 되어서 또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뭐 사업 캠페인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여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럼 여기에 전화를 좀 하거나 뭐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면 뭐 좋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임금 체불이나 부당하게 내가 그 쫓겨났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 뭐 아니면은 내가 아팠는데 이거 산재 처리가 될 것이냐, 내가 사표 내고 싶은데 언제 되냐, 내 급여가 야간 수당이랑 합해가지고 이게 맞느냐, 뭐 이런 것을 자주 물어보는 사람들이 전화 많이 옵니다. 임금체불은 진짜 이건 혼나야 돼요. 네, 그렇죠. 임금체불은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거의 생명줄이거든요. 이게 한 열흘만 밀려도 카드값 다 연체되고, 네네. 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프로 출연료 나왔나? 안 나왔더라고. 신고해 여기. 그 우리 IT 업계에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그러니까 그 회사만 바뀌어서는 뭐 힘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좀 IT 업계가 좀 나가야 되겠다. 특히 이제 중소 IT 업계들. 뭐 그런 바람 같은 거 있으시다면 뭐 어떤 게 좀 있어요? 바람이요? 네. 새 정부에 바라는 거 얘기하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지 수사를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감시. 직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그 사례가 안 좋은 데를 하나를 제대로 털면 알아서 이제 살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뭐 일벌백계로. 뭐 구로의 등대라고 불리는 뭐 이런데 막 사람 죽어나가도 기사 빼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거 편집되나요? 어쨌든 그런데를 표적 수사해서 네 분명히 걸려들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하면 나머지가 쫄아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하도급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맨 위부터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삼성은 삼성 SDS, LG는 LG CNS, 롯데는 롯데정보통신, 이랜드는 이랜드 시스템즈 다 하나씩 갖고 거기다가 몰아주고 있고 특히 는 이번에 후계 구도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못하게 막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도 되게 많은데 네. 되게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뭐 세금을 아끼고자 하는 건 맞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사적인 그 회사들 간의 계약보다도 훨씬 좀 안 좋게 대우를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그래요?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를 경쟁 입찰을 붙여가지고 이제 보통 뭐 평가는 하긴 하지만 저가인 편인 사람을 선정을 하고 그것도 이제 그건데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억짜리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이제 그 정부에다가 납품을 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뭘 좀 고쳐야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것에 대한 것도 계약할 때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보통 한 15% 정도 뭐 15% 이내 정도로 그러니까 본 계약의 15% 이내 정도 하는데 정부는 보통 5% 이러고 그러니까 실제 회사 간의 계약보다 더 싸게. 그래요? 네, 뭐 이런 정부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다음 정부에서 일단 그 1번으로 말씀드린 수사. 아니 그 회사 네네. 뭐 삐처리 됐던 그 회사 구로에 있던 네. 예, 넷마트. 그 회사가 그렇게 악명이 높습니까? 네. 대충 어떤 식인 거예요? 지금 뭐 퇴근을 안 시키겠지 뭐. 그래도 꽤 큰 회사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게임 알기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게임 같은 프로젝트는 사실 그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급하게 네.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개발자 업계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요. 가장 급하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네. 크런치라고 거기서는 부르는데 크런치라는 거는 그냥 야근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기간인데 보통은 뭐 이제 4달짜리 프로젝트면은 뒤에 네. 한 달 정도 그렇게 출퇴근하고 한 달 하는데 동안은 거의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은 자죠. 잠은 재우는데 네. 다른 시간이 없겠죠. 아. 네네. 막 새벽에 퇴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 그런 그 크런치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네. 이제 개발자들이 되게 힘들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별명이 구로의 등대인데 그게 이제 새벽에는 구로에 이제 다 그 불 꺼지는데 거기만 야근하느라고 높은 그래서 빌딩인데 등대예요? 높은 빌딩인데 거기만 밝혀져 있어가지고 별명이 구로의 등대입니다. 네. 그런 네 거기 지금은 수사들- 꺼지지 않겠어요? 네? 지금 불이 꺼지지 않겠어요? 낮이라서요? 아니. 내가 바보냐? 요즘 이게 이제 워낙 이슈고 이슈가 됐으니까. 예,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요즘.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한번 확인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상장하든가 거기가? 원래 돼 있지 않았나요?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네요, 저는. 네. 근데 어쨌든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실적이 괜찮은데 이제 그게 그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야근으로 이루어진 그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열정 페이를 갖다가 너무 과하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게임 업계에서는. 네.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내 혼자 이렇게 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딱 조성이 돼 있으니까 이게 뭐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사업주는 그냥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 여기서 굳이 이런 게 되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그 근로감독을 확실하게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 등대 그 회사는 네. 그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죠 왜? 뭐 제가 괜찮냐고요? 제가 괜찮아요. 어차피 거기서 줄 일도 없어요. 그 등대 이거 안 듣겠죠 거기서? 그 회사 네. 직원들한테는 월급은 많이 나갑니까? 뭐 그래도 그러니까 이 IT 업계 자체가 네. 워낙 돈을 많이 못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도 대기업은 대기업이니까 뭐 다른 더 힘든 회사보다는 그래도 많이 받죠. 근데 이제 실제 하는 업무량에 비하면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왜 그렇고요. 이렇게 많이 안 주지? 그래 이제 돈을 이제 그 많이 못 번다라고 이제 회사가 주장을 할 텐데 실적은 좋았단 말이죠 이번에. 네 말이 안 그것도 되지. 이번에 거기 그럼요. 저 공모주 해갖고 지금 시총이 30위 안에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그 회사예요. 그 대한민국에서 돈 많은 사람 그 순위 안에 네. 들어가 거기 그 사람. 그 다른 어떤 그 게임 그 아저씨도 들어가 있던데 처음 보는 초면이 있던데 그 아저씨는. 네네. 또 구면인 사람 있어? 시총 100위 안에? 아 많아. 최욱 씨. 왜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 누구 만났는데? 뭐가요? 누굴 만나서 구면이에요? 아니 언론을 통해서도 초면이라고. 기사를. 네. 이재용 씨는 얼굴 알잖아. 그 초면이 아니지. 네. 정몽구보다 돈이 많더라고. 그 게임 개발자인데. 예. 네네. 요즘에는 뭐 탑스타들이 게임
그 CF에 다 찍어요. 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만큼 그 산업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럼 돈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들한테. 저도 이번 달에 그 야구 게임에다가 네. 50만 원 지금 결제해가지고. 아하. 네네.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 키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집어넣어 거기다가. 그게 참 죄송합니다. 그게 처음에 3,3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까지 점점 뭘 됐습니다. 사게 만드는 거죠. 아, 네네. 저 당했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놨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를 홀릴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핑계 대고 일이 있네.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그 게임 하나 만드는데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까지 홀리는 것까지. 등대 만들어야 회사예요, 되니까. 그게? 네? 네, 등대 회사. 잘 만드네. 잘 만드네 진짜. 네네. 근데 구루의 등대라고도 하고 또 어디서는 보니까 오징어 잡이 배. 오징어. 맞아. 아, 한밤중에 그냥 오징어 잡이 배 너무 슬프다. 항상 하나 표현들이. 켜 있잖아요. 그 심상준 그렇게 후보가 아마 해도 뭐 그런 됩니다. 얘기도 예, 했던 것 예. 같기도 한데.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 야간 노동을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죠. 뭐 24시간 돌아가는 공장들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교대제 운영을 하든 휴식을 부여하든 그냥 정확한 이게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하게끔 해야죠. 그게 그러니까요. 이제 정확한 이게 개선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6시 이후는 2배, 12시 이후는 4배 이렇게 주면 줘야 된다고 반드시 딱 못을 박으면 예. 그 회사들도 뭐 땡큐일 수 있겠죠. 뭐. 지금도 일하는 사람도 그 뭐. 연장 수당과 심야 수당이 다 법에 있어요. 근데 그럼요. 다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합하면은 여기는 다 근기법 위반 될 겁니다. 지금 장시간 근로하면서 야간 근로까지 심야까지 했는데 그걸 다 나눠 가지고 한번 실제로 임금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그대로 못 받을 거예요. 아니 법은 다 잘 돼 있네요 그러면. 법은 돼 있습니다. 법만 잘 지키면. 뭐 충분히. 그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인데 그걸 잘 지키지도 지키지 않아서 않고 문제구나.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꾸 이 허점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뭐 새로 시작한 정부에서는 아마 뭐 이 문제를 좀 강력하게 네네. 좀 처벌을 할 건 하도록 네. 아마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한테 혹은 뭐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혹은 우리 서울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씩 좀 들을까요? 저도 지금 이거 끝나고 또 바로 일하러 가서 오늘도 좀 새벽까지 일할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법은 없고 네. 그 투표를 잘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투표를 잘해서. 투표를 잘 같이 노동자 권익을 잘 찾아줄 사람에게 투표하는 게 그럼요. 제일 좋은 것 그게 같다. 누구예요? 네? 그게 누구죠? 이거 말해도 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 다 하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네네 각자 마음속에 선택을 해가지고 네.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우리 팀장님은. 네. 이게 그래도 이제 우리 방송이 서울시를 좀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서울시가 지금 노동 존중 특별시가 해가지고 서울에서 먼저 이제 노동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존중하고 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자라는 기치로 지금 3년 4년째 지금 계속 그 노동에 관한 정책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큼 또 이 정책들이 잘 구현이 되고 또 보완이 돼서 적용이 되니까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IT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참지 말고 지금 감정 노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지 말고 스스로가 어디에 가서든 그 신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고 이래서 본인의 권리를 좀 찾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이렇게 여기 있다 이러면서 갖다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노동의 권리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우치고 네. 또 주변에 많이 전파도 하고 해서 이런 일들이 좀 다시는 좀 안 생겼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 됩니다. 네, 똑바로 저희 권익센터가 또 많이 도와드립니다. 네, 많이들 저 서울 노동권익센터 혹시라도 네. 침해당한 권익이 있다면 그것도 신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따라 우리 최욱 씨가 박원순 타임이 좀 없었던 것 같네요. 네. 네, 반성하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워낙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네, 이런 노동 환경 너무 싫어요. 네, 제가 지금 문제입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네, 이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걱정 말아요 서울 채널을 통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고민 사연 제보 고발 등등도 뭐 이메일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서울@팟빵.com 여기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뒤에는 저희가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say you.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